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문자 메시지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2034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냉철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하나오션이요. 하나오션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23,000원에 100%요. 100%요? 예. 우리 시청자분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금요일에 가서 금요일날. 오, 저점에서 잘 잡으셨네요. 네, 우리 시청자님 고수신 것 같은데. 사실 유상증자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때 네. 딱 잡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9% 넘게 상승을 했는데 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궁금하셔서 연락 주신 거죠? 어느 선에서 매도할까 궁금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분 통해서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역시. 네, 올경정이 나왔습니다. 네. 매수가가 뭐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고 이미 네. 수익권이셔가지고 그럼 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오션 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조선주 흐름도 좋았는데. 사실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 유상증자 이슈는 네. 이제 주가에는 뭐 대부분 이제 반영이 다 된 걸로 판단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저점에서 잘 잡긴 했는데 비중이 100%라는 부분들이 저는 좀 리스크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포트 하나에 지금 하나오션 하나만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건데 결국에 이게 지금 저점은 정확하게 잡긴 했지만 아직 위쪽 매물대가 굉장히 좀 두꺼운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가격대도 매물이 좀 두꺼운 가격대고요. 그 위로도 살짝만 올라가도 한 26,000원 언저리 이상만 살짝만 올라가도 매물하고 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일단은 지금은 저점을 잡은 상태에서 수익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시가 라인을 만약에 이탈을 안 해주고 계속 올라간다 하게 되면은 일단 좀 홀딩을 유지를 하겠지만 만약 시가를 한번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 좀 눌림이 나온다 하게 되면 저는 비중을 일단은 축소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00%다 빼는 게 아니라 50%면 50% 정도를 비중으로 어느 정도 매도를 진행해서 수익을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를 조금 더 홀딩을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좀 투자 전략을 좀 잡을 수가 있겠죠. 일단은 저가에서 잡았기 때문에 저가를 이탈을 안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적정 구간까지 올라갔을 때 불타기식으로 좀 어느 정도 다시 비중을 확대를 진행을 해서 평단은 위로 조정은 되겠지만 그만큼 수익폭은 커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은 투자 전략을 일단은 비중을 100%까지 가지고 가는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신조선가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준다는 부분들이 뭐 조선주에도 좀 우호적인 사이클이 들어와 줄 수가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 암모니아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발주 기대감까지 일단은 들어와 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유상증자 부분들이 좀 주가를 끌어내려왔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들이 전혀 주가에 반영이 다 됐다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좀 우상향 기조로 좀 들어갈 이어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좀 매물대가 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7,000원에서 한 27,700원, 한 28,000원 그 레인지를 잡으신 다음에 28,000원을 안정적으로 매물을 소화를 해주면서 돌파를 해준다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꾸준하게 좀 홀딩을 유지를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28,000원이나 27,000원을 저항을 맞고 좀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거기서는 비중 100% 줄이는 것보다 한 비중 50%가 됐든 60%가 됐든 그 부분들은 이제 투자자가 다시금 시청자분이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중 100%는 조금 저는 축소로 좀 진행을 하시고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섹터들 있잖아요. 뭐 로봇도 있고요. 이런 섹터들에 일단은 대장에 조금 더 투자 포트를 좀 분산을 시키는 거죠. 분산화를 시켜가지고 하나오션이 어느 정도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다른 종목이 좀 어느 정도 대장 역할을 해서도 올라가면서 수익성을 어느 정도 일부 만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지금 시기에서는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보편화시키는 게 현재는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중도 100%로 조금 크시고 또 매물대도 아무래도 있으니까 조금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비중을 축소해보자 아니라면 조금 더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행복한 고민도 고민이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조선주에 대한 모멘텀 있을 만한 기사가 오늘 또 나왔잖아요. 오늘 이 주가 상승에 또 모멘텀이 되셨는데 뭐 LNG선에 이어서 암모니아선 수주까지도 뭐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싹쓸이를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조선희 매니저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런 수주 계약건들이 이 조선주들에게 좀 꾸준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오늘 좀 단기적인 이슈로 봐야 할지 어떻게 보세요? 준비 안 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우선은 이 친환경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동 수단들이 모빌리티가 전부 다 친환경으로 바뀌는 것처럼
지금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선박으로 다 바뀌고 있죠. 왜냐하면 앞으로는 디젤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이제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그런 배들은 다 탄소세를 또 벌금, 페널티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탈피하기 위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친환경 그 배로 바뀌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금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LNG 선이라든지 암모니아 선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오늘 보면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했었는데 그동안 이제 그 김동관 부회장이 했던 행보를 보면은 대단합니다. 부회장으로 이제 영전되자마자 바로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각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당연히 이제 대통령하고 수행해서 같이 갔다 온 것도 몇 번 있습니다만 프로젝트 또 PT에 나가서 이런 조선 관련 프로젝트에 PT도 자기가 본인이 지접했고요. 특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하나오션은 이제 기본적으로 배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배 이외에도 사실 지금 잠수함이라든지 특별한 또 배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 방산에도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친환경 배들이 작년부터 원래 시작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수주가 일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끊임없이 늘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잠수함이나 기타 방산 관련해 가지고도 하나오션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세 상승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선주 같은 경우는 금년 3분기부터 지금 삼성중공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바닥을 탈피하면서 적자를 벗어나면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조선주들이 한번 가기 시작을 하면 한 5년 이상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금년 3분기가 완전 바닥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오션뿐만이 아니고 조선주들 지금은 이제 화면에 보고 계시죠. 기자재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조선주뿐만이 아니고 기자재까지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내지 5년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도 바닥에 사서 들어오긴 했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사셔 좋은데 중요한 거는 한번 사고 바닥에 사셨으면 3년 이상 가지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세 상승의 지금 초입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큰 흐름을 본다면 지금 바닥에 매수해서 한 3년 이상 가지고 가시는 게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네. 흑자 전환의 키워드도 있고 조선주는 뭐 사이클이 빅사이클로 돌아가니까 오늘의 상승이 좀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를 조선 네. 기자재 종목들까지 한번 함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주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두산 로보틱스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만 원에 50%입니다. 4만 원이요. 우리 시청자님 너무 수익 중이셔서 네. 제가 다 부럽네요. 네. 2배 올랐어요. 네. 와, 우리 시청자분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가 고민이실까요? 아니요. 지금 기관하고 연기금하고 날이면 날마다 매수를 하고 지금 외국인이 어제 오늘 팔고 한 90만 주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이 중단기가 한 12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전문가님들의 고개는 어떤가요? 네, 12만 원 정도 보고 계신다. 알겠습니다. 네. 수급과 함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내부는 어떻게 보시는지 두산 로보틱스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12만 원에 대한 네. 걸 질문을 드렸는데 올 긍정이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또 시간에서도 네. 또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현대차 공장에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이 쓰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지금 두산 로보틱스 시간의 단일가에서 3% 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과연 내일 시장에서도 이 부분이 반영이 될지 이지은 본부장님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긍정적인 흐름이 내일도 역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국내 시장에서 지금 협동로봇 쪽으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도 톱5 안에 들기 때문에 그걸로도 재료와 모멘텀이 굉장히 좋았는데 거기다 협동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앞으로 뭐 고령화라든지 또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나 이런 거를 안 하려고 했을 때 그 대안책으로 로봇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산에서도 결국에는 새로운 먹거리를 로봇으로 점찍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 소식이 또 나온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내용도 좋고 글로벌적인 기업이긴 하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좀 안 좋게 따라붙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물론 매출이 있었지만 나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적은 좀 적자를 기록을 했었던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라인업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또 해외로 이미 진출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공장에 대한 이런 또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계속해서 판로를 확대하는데 거기다 이러한 지금 확정적인 또 공장의 투입 소식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장 뭐 실적이 엄청나게 이런 부분들이 개선세로 이어진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이제는 투입이 되고 더 크게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 인식 속에 기대감과 좀 더 기업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 차트로만 보면 사실 8만 원이라는 이 가격대와 이 차트의 가파른 걸 보면 좀 겁도 많이 나시고 과연 내가 언제까지 봐야 될까라고 생각은 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수급적인 측면이라던가 그리고 주식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대감적인 측면 그리고 로봇에 지금 삼성전자 또 M&A 얘기가 또 솔솔 나오면서 로봇 쪽에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박자가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다만 비중이 50% 정도 되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력이 내일 시장에서 강하게 나온다 한다면 비중은 절반 정도 좀 덜어내시거나 내가 이제는 좀 더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비중을 남기시기 위해서 조금씩 덜어가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중을 조금 조절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추가적으로 신일서 소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현대차에 이제 납품을 한다라는 소식이 두산 로보틱스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이진 본부장님께서 해주셨는데 네. 과연 그렇다면 로봇주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두산 로보틱스를 계속해서 봐야 할지 아니면 뭐 다른 아직 못 올랐었던 종목 아니면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으로 좀 가는 게 나을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상담이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지금 좋은 상황이어가지고 그 후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노리면 되겠죠. 뉴로메카는 너무 후발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랑 그 덴마크 유니버셜 로봇이랑 지금 덴마크 유니버셜 로봇은 미국의 테라다인이라는 반도체 업체가 인수해서 테라다인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 TER이죠. 두산 로보틱스, 덴마크 유니버셜 로봇, 그다음에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네 개가 협동 로봇 시장에 1, 2, 3, 4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도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두산 로보틱스가 제일 움직이고 덴마크 유니버셜 로봇은 없으니까요. 그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더 올랐지만 상승률이 처음에 시작한 게 두산 로보틱스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1등 주고요.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등 주고 그다음에 3등이 뉴로메카예요. 여기서 3등 주를 하면 좀 피가 말리고 서러울 수 있죠. 그리고 뭐 거기서 또 후발은 이제 그게 늦었다고 싶으면 SPG로 가셔야죠. 감속기에서 SPG 아니면 SBB테크인데 SBB테크를 하면 또 서러울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두산 로보틱스, SPG 두 개 같이 움직이는 거고 현대차 전기차 공장은 의미가 크죠, 사실. 왜냐하면 지금 다 하는 게 F&B 시장이잖아요. 그 라버트 치킨 강지영 그 CEO 분이 하시는 거 대치동에 거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공기계 사다가 거기 소프트웨어 넣어서 하는 거고 로봇 사다가 그리고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교촌 치킨 1,300개 전국에 매장이 있는데 거기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 팔 다 깔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F&B 푸드 앤 베버리지에서 특히 치킨이나 뉴로메카는 저기서 해요. 고피자에서 피자 위에 토핑 올려주는 팔이에요. 그러니까 다 로봇 팔인데 다 F&B에서 활약하고 있는 로봇 팔로 지금 수익을 얻고 있죠. 근데 현대차 공장에 들어갔다는 게 그게 지금 시장이 확대된 거죠. 왜냐면 아까 전에 저기 산업용 로봇 로보스타 얘기하셨죠. 로보스타 지금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로보스타 선택한 사람들 왜 내 종목에도 로보가 들어가는데 왜 두산 로보틱스 저기보다 안 가? 한데 저기 그거는 산업용 로봇이니까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 있는 데는 사람 들어가면 큰일 나요. 얼마 전에도 사고 있었죠. 네. 사람을 찧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산업용 로봇이 들어간 그 공간에 이제 작업자랑 협동 로봇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산업용 로봇을 대체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F&B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으로 갔다는 거. 전기차 시장 거기도 지금 보니까 덴마크 유니버셜 로봇 거랑 두산 로보틱스 거랑 두 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덴마크 유니버셜 로봇이랑 약간 동급으로 취급당하고 있다는 거죠.
취급 당한다는 게 이상한 거죠.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는 더욱더 지금 시장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월드를 저기서 시장에서 주겠죠. 다만 지금 50%를 갖고 있으니 여유롭게 행동하실 수 있겠죠. 이게 지금 그 RSI 과열권이 지금 83.34인데 여기서 수익이 너무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팔 필요가 없고 언제 1차적으로 팔면 되냐면 여기서 아예 과열권을 빠져나올 때 팔아도 돼요. 그래도 뭐 완전히 고점에서 팔려면은 그 전에 예단해서 더 아까 12만 원까지 정해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아예 무시하고 가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중간에 꺾이면 수익이 조금 깎여도 과열권에서 나올 때 70m로 내려올 때 팔아도 그 정도 수익이면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뭐 그렇죠? 시청자님이 판단을 하셔서. 근데 네. 저한테 준 질문은 시청자분 얘기보다는 후속 부분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거였잖아요. 이걸 네. 보시는 분들이. 저는 SPG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규는. 네. 이분은 50% 이미 갖고 있고 수익이 크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으세요. 근데 아까 질문의 요지가 그거였잖아요. 뒤늦게 지금 보시는 분들은 뭘 해야 될까? 지금 두산 로보틱스 신규 제 기준으로는 제가 정한 기준 있죠. 네. 70 이상에 들어가면 신규 매수 금지라는 원칙을 네. 깰 수가 없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려면 지금 감속기에 SPG가 난 거죠. SPG는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지금 SPG가 후속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로봇팔에 들어가는 감속기는 다 SPG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속기가 들어가야지만 로봇팔이 제어가 되지. 계속해서 시속을 높여서 달리기만 하면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게 감속기잖아요. 방향 전환을 하게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SPG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거고. 혹은 그 주부님들도 이거 관심 많으실걸요? 네. 음식물 처리기에서 가는 거 있죠. 네. 제일 유명한 거 회사 거 있잖아요. 1등 하는 거. 그거 SPG 모터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SPG라는 감속기 기업을 한번 눈여겨보셔라라고 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예, 종목 반갑습니다. 고민되실까요? 예?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마녀공장 매수가랑 비중은요? 24,900원에 30%. 우리 시청자님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예, 한 열흘 된, 네, 한 10일 정도 되셨고요. 매수를 하자마자 계속 주가가 빠져서 걱정도 계속 빠져요. 이만저만 아니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분 통해서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의견이 사뭇 나뉘네요. 그러니까요. 뭐 마녀공장 실적이 좋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짚어봐야 할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좀 부정적인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진욱 팀장님이 부정 들어주셨거든요. 마녀공장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봐도 저는 그냥 만육공장이라는 걸 그냥 쭉 돌리다가 만약에 딱 포착을 했을 때 저는 매수를 안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 뭐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은 우호적인 부분들로 주가가 뭐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은 유지를 시켜줄 수는 있겠죠. 네. 일단 뭐 전반기 때도 수익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만육공장이 화장품이 굉장히 사업부가 좀 잘 됐었다 보니까 수익성이 좋았는데 결국 지금 3분기 이후로 빠지는 부분들은 상저하고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죠. 3분기 이후로 피크아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우려감 때문인데 일단 지금 중국 쪽에서나 일본 쪽에서 매출이 뛰어 올라와야 됩니다. 만용공장 같은 경우는. 근데 이미 뭐 일본 쪽 같은 경우 돈키호테부터 해가지고 300개 넘게 지금 입점이 되어 있다라는 뭐 기사들도 일전에 좀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일본 쪽은 우호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화장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쪽을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못했어요. 만용공장이. 그러니까 상반기 때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 2월을 시켜서 하반기 때 들어간다는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중국 쪽에서 하반기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이 만약에 진입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중국 쪽에서 이제 내수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면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 부분들의 피크아웃은 없어지면서 오히려 상저하고로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데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그냥 모양새만 딱 놓고 보면은 하반기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지는 부분들만 놓고 봐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은 좀 판단할 수가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그래도 지금 매수가랑 현재 가격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는 뭐 수익을 보려고 일단은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익절이라도 하려는 좀 마인드는 저는 좀 잡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하반기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현 시가에서 저가 라인 한 2만 원대를 깨지 않는다. 아니면 앞전 기준봉 라인들 있죠. 거래대금이 좀 몰려서 들어왔던 바닥권에서 한 2만 1,000원대, 2만 1,500원대까지는 일단은 손절가를 저는 볼 것 같습니다. 2만 1,500원을 만약에
얘기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한 차례 좀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은 주가가 밀리는 와중에도 계속 거래대금 좀 줄어들었다는 부분들. 그럼 앞쪽에 바닥권에서 들어왔던 거래대금들이 아직은 나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규 성장한 지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결국에 바닥이 어딘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되고 또 그 구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를 해주면서 대금들이 계속 중첩이 될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 기조가 끝나는 부분들이 한 21,400원대 여기를 좀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신 다음에 만약 이탈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그대로 일단 가지고 가서 적정간 매수가보다 살짝 좀 위쪽 한 1, 2% 정도만 그 위쪽으로만 좀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게 맞지 지금 뭐 두 자릿수 이상의 좀 수익을 보고 4분기까지 보고 만육공장을 좀 끌고 가겠다라고 하기에는 지금의 좀 기준가 자체가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만육공장을 좀 오랜 기간 동안 가져갈 수 있다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홀딩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오랜 기간 보기 좀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절가 라인을 좀 지켜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익절하는 방향으로 일단 좀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지라인 때 말씀해 드렸고 뭐 아직까지 하반기 우려감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보신다고 하신다면은 장기로 조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마녀공장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긍정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마녀공장의 제품을 쓰거든요. 저도요. 클렌징 오일이 참 잘 나오는 것 네. 같은데 이제 좀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지 조선희 매니저님이 그래도 긍정 의견 들어주셨거든요. 네. 네, 좋은 화장품을 쓰시네요, 두 분 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클린뷰티나 또 이제 비건 화장품으로 또 유명하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화장품 연료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제 뭡니까 그 비건이 아닌 그러니까 식물성이 아닌 약간 동물성 기름이나 유지 같은 게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비건 위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아워 비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 회사 제품인데 기초 화장품부터 시작해가지고 향이 특화되어 있는 바닐라 부티크 등 굉장히 이제 섹션을 굉장히 잘 나눠서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국내뿐만이 아니고 옆에 뭐 중국이나 또는 일본, 미국부터 해서 전 세계 65개 국가에 다변화돼서 고객을 유치를 하고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장되어 있는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이 회사의 지금 차트상에서도 문제가 지난 금년이죠. 6월 8일 날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6월 9일 53,000원대를 돌파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다 이제 제가 추가를 지금 안 했는데 매물대가 상당히 지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매물대가 6월 9일 날 만들어졌던 매물대부터 지금 첩첩이 매물대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24,900원이면은 한 10일 안으로 이렇게 가격을 사신 것 같은데 뭐 횡보하는 구간 동안에는 괜찮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보시면은 가격상으로 23,000원대를 깨지 않는다면 충분히 횡보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올 시점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하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 6월 달에 시세를 내고 누군가는 나갔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차트를 보면은 그 이상으로 차트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 계속 지금 매물대가 있다는 얘기죠. 매물대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횡보를 하고 나면 반등이 나올 텐데 가격대가 아마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사이가 가장 세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 꼭 반등 나올 때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사이에 수익 확정을 하시고요. 나오셔서 사실 요즘 보면 뭐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뭐 매출 좋다고 그러는데 주가는 오히려 성장성 있는 섹터들이 더 급등해서 더 잘 나옵니다. 단기적으로도. 그래서 지금 공매도 금지 이후에 내년 6월까지 각 섹터별로 업종별로 굉장히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약간 물려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계시면은 이 시간도 여러분 사실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반등 시
현금화 하셔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형 업종군들에 베팅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도 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좀 성장할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섹터로 좀 종목 교체하는 방안 이렇게 두 분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는요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프로텍에 대한 상담이 와 있는데 매수가가 53,0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뭐 최근에 들어가신 건지 네. 일단은 지금 오늘도 6% 오르긴 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좀 주가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데 아마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반도체 업종이 오르면서 네. 같이 오늘 함께 또 시세를 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자님 잘 들어가신 건지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월등정이 나왔네요. 그러면 다른 뭐 반도체 종목들처럼 좀 주가 이렇게 시세를 내줄 수 있을지 여쭤볼게요. 최진호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매수가를 보고 일단 좀 긍정 의견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저는 바닥은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지금 반도체 쪽에 일단은 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사실 이제 대장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사이클 부분들이죠. 수급적인 사이클 부분들이 반도체를 한번 좀 돌아줄 수 있는 순환매 역할을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텍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간에 지금 보시면 쌍바닥이 확실하게 지금 일봉상에서 찍혀 있는 모습입니다. 쌍바닥이 일봉상에 지금 확실하게 찍혀 있는 상황에서 그 이후로 오히려 저점을 내리지 않고 지금 저점을 올리고 있는 상황들이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거래 대금들까지 같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로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월봉상에서만 놓고 봐도 앞전 기준을 잡았던 라인이 이때 당시가 한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 고가 라인을 지금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지금 양봉으로 꽉 차 있던 라인대로 돌파를 해주면서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매물대는 확실히 바닥에서 소화를 해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경우는 한 차례 좀 급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일단 그 다음에 좀 저항이 맞을 때가 한 55,000원대 6,000원대 사이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라인대까지는 일단은 좀 홀딩을 좀 말씀을 해드리고 만약 55,000원대 매물대마저도 충분히 소화를 해주면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6만원대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 신고가 라인이었던 7만원대까지는 다소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일단 6만원대랑 64,000원대 매물이 좀 많이 잠겨 있을 거거든요. 이 부근대에 주가가 좀 들어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비중을 축소를 하고 한 번에 전체 물량 나가는 것은 좀 비추를 드립니다. 한 번에 전체 물량이 나가기보다 분할로 매도를 진행을 하시는 거죠. 6만 원대까지 근접을 하게 되면은 분할로 조금씩 5%가 됐든 1%가 됐든 조금씩 비중을 축소를 하다가 만약 6만 원을 못 지켜주고 다시 주가가 내려오면 그때는 비중을 100% 매도를 진행하시고요. 만약에 6만 원대를 지켜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저는 비중을 조금씩 축소를 하시다가 고점을 찍고 빠지는 라인대 있죠. 신고가 직전 라인. 거기까지는 일단은 전체 물량을 계속 좀 끌고 가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가가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가격 전략 잘 세워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7287번님께서 안트로젠을 가지고 계십니다. 2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입니다. 손절매 가격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네. 굉장히 오랜 기간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손절에 대한 생각까지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안트로젠 지금 주가 계속 밀리면서 언제 회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안트로젠 어떻게 봐야 할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많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뭐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에 뭐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 네. 이런 소식이 있었지만 주가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고 최근 들어서도 조금 계속 박스권에 갇힌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신일서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네, 저요? 네. 네.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우리나라 그 바이오 기업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 R&D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면은 유한양이나 한미약품조차도 겨우 조금씩 빼서 하는데 이제 10% 정도 외출을 R&D에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임상을 이끌고 가기 힘든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희망 고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매드팩토도 한때 잘 나갔었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한때 엄청나게 그 짤이 나돌았었거든요. 여의도에 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매드팩토로 이제 돈을 벌어서 식당을 폐업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인터넷에 엄청 떠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오는 그때 엄청나게 뜨거웠을 때 안트로젠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18년도 4월 달에 어마어마했죠. 지금 이게 밑에서 2만 원짜리가 20만 원을 가는 10배를 가는 기염을 토했잖아요. 그때 나오지 않으면은 사실 굉장히 그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겪어야 되는, 지금 매드팩토도 역사적 신저가고요. 안트로젠도 역사적 신저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손절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손절에 네.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시청자분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네. 우리 신 소장님의 의견 참고하시면서 판단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 다음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 DENT를 들고 계신 분인데 네. 22,000원에 40% 들고 계십니다. 수주 소식도 있는데 주가는 예전처럼 안 나가나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십니다. 네, DENT도 2차 전지 장비주로 정말 핫했었던 종목인데 그러니까요. 시장의 중심에서 지금은 좀 한참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DENT는 의견이 좀 반으로 나뉘어졌네요. 네,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이 두 분이나 있는데 그럼 이재훈 본부장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수주 소식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일단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약간 대장격의 종목들은 그래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임이 있는데 그 외에 소부장 기업들은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 종목도 좀 마찬가지인데 제가 긍정의 의견을 드린 건 이 종목의 이제 그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요. 노치인 장비 기업인데 이 노치인 장비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을 만큼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이미 검증이 된 기업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그리고 CATL도 이제 고객사로 또 확보를 하고 있는 또 고객사 또한 굉장히 빵빵한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였고 또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 미국 쪽 수주 소식이 나왔어요. 근데 이 기업이 최근에 유상증자를 한 것도 지금 LG엔솔의 미국 쪽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이제 소화해내기 위해서 공장 증설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유증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시작이 였으므로 이제 2025년까지 계속해서 수주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미 기술적인 부분도 검증이 되었고 또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이런 수주 소식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2차 전지 전반적인 업황이 좀 안 좋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더라도 저는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비중이 30%가 이미 있으시기 때문에 40% 있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부분들은 저는 좀 하지 않으시고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너무 마음이 급한 스타일이라고 하면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살짝 비중을 줄이셨다가 뭐 다른 종목들 지금 시장에서 탄력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기 시작했을 때 그때 또 비중 확대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일단은 기다리시는 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리자. 뭐 급하게 비중 확대를 하기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좀 침착한 마음으로 한번 지켜보자라고 DENT에 대한 저희가 상담까지 도와드려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데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칩스앤미디어 칩스앤미디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9,000원에 10%인데요. 네. 그 12월 초에 무중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예. 네. 그때 되면 얼마 정도에 팔면은 이게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 가지고 계시고요. 네. 최근에 잘 올라왔는데 오늘 7% 하락을 했고 뭐 무상증자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좀 네.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분의 의견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칩스앤미디어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의견이 많이 나뉘네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좀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또 거론이 되기도 했고 어제 오늘 좀 등락이 심해서 긍정과 부정 의견 모두 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일단 중립부터 네. 들어볼까요? 조선일 회장님. 네.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초에 1대1로 했던 무상증자 물량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오늘 조정이 들어온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전에 이제 보통 보면 12월 1일이라고 하면은 하루 전에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HTS에서 하루 전에 미리 팔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일전에 온디바이스 AI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실 이제 칩셋 미디어가 원래 1등이죠. 칩스 삼형제 세 개 중에 가장 1등이긴 한데 중요한 건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고 한데 문제는 뭐냐면 무상증자 물량이 좀 약간 이슈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어제 급등하고 난 다음에 오늘 옆동에 딱 붙으면서 긴 좀 음봉이 좀 나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월 초까지는 아직 한 일주 한 1주, 2주? 얼마 안 남았죠. 한 1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타이밍에서 제가 보기에 주가가 약간 이제 급등락이 계속 이렇게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량 때문에. 그리고 사실 루닉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하고 난 다음에 불구하고 주가가 다시 올라갔는데 이제 의류 AI 같은 경우에 유상증자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 다 올라가는데 지금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1대1 무상증자 물량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모습을 오늘 같은 모습이죠. 어제하고 오늘 같은 모습 급등 나왔다가 조정을 또 했다가 해서 이게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900원이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인데 34,900원을 충분히 뚫고 올라가야 여유 있게 한 뭐 5만 원 선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충분히 이제 그 매도할 수 있는 메리트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어제의 고점 34,9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이게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상태에서는 지금 사실 매수 들어오는 거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립으로 했던 이유가 그 물량이 앞으로 일주일 이상 이슈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본다면 주가는 급등락이 계속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워낙 또 과열권에 있기도 하고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조금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주가 추이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최진우 팀장님 긍정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최근에 또 시장에 화두가 되고 맞아요. 있잖아요. 칩셋 미디어의 흐름은 또 올해 연말까지는 어떻게 봐야 할지 최진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이제 조선림 매니저님이 뭐 무상증자 이슈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일단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뭐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의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칩셋 미디어처럼 이렇게 설계를 하는 뭐 아니면 좀 디자인을 하는 이런 회사들이 분명히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지금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좀 개별 장세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되어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만큼 개별 재료가 사이클이 굉장히 좀 빠르게 계속 순환매가 돌아주면서 이런 종목들이 부각을 올해 연말까지 좀 받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연말 들어가지고 좀 강한 모멘텀이 심어지게 되면은 보통 이 모멘텀이 좀 꽤 한 달 이상은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에 지금은 실체가 없는데 일단 기대감이 심어진 상황이죠. 앞쪽에 초전도체나 맥신 이런 테마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마성이 지금 강하게 실어진 게 온디바이스 AI 쪽이고 그럼 아직까지 실체는 없지만 기대감은 살아있는 상황에서 삼성향 부분들 관련한 모멘텀까지도 지금 붙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주가가 좀 빠진 부분들은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지금 투자 주의 딱지가 붙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점에서 일부 또 차익 매물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뭐 손절을 진행을 할 만한 구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28,900원이 1차적인 지지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8,900원까지는 일단 눌림이 나와도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28,900원대를 만약에 칩셋 미디어가 눌러주면서 지지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거기서부터 한번 좀 바닥을 잡아주고 또다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의 좀 고점에서 종목이 좀 빠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좀 걱정을 하기보다는 일단 정확하게 손절가 라인만 지켜준다 하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힘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이클이 단기간에 좀 돌아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는 대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또 하나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계속 좀 순환매가 돌아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 달 정도는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다. 매수가 이상으로 한번 좀 노려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LG 디스플레이 13,500원 20%입니다. 13,500원에 20%. 네네.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한 2달 됐습니다. 아, 두 2달 달 정도 정도. 되셨고요. 그래도 저점에서 잘 버티셨네요. 그러니까요. 11,000원대까지 밀려났는데 LG 디스플레이 우리 시청자님 잘 매수를 하신 건지 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지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LG 디스플레이. 역시 의견이 나뉘어졌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 신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부정 의견을 들어주셨는데 OLED 업황이 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은 사실 되게 위험합니다. 2013년부터 계속해서 10년선 맞고 떨어지는데 지금 이거 저점 붕괴되면 더 밑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LG 디스플레이는 중국 BOE한테 너무 저가 공세에 시달린 나머지 지금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뭐 전장용으로 가서 그게 커진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자르고, 지금 주도주를 갈아타면은 기회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단 전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2020년도 1월 달 가격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나와가지고 바로 턴에서 주도주를 하시면은 굉장히 기회비용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긍정 의견 한 번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 OLED 관련된 뭔가 모멘텀이 사실은 부재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LG 디스플레이 주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좀 재료들이 남아 있을까요, 이지훈 본부장님? 일단은 지금 이제 OLED 패널의 문제점이 약간 TV 쪽이 좀 부진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IT 기기 쪽으로는 확대될 수가 있는 부분이 좀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약간 아직까지는 좀 속도도 늦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공장 증설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2024년부터는 디스플레이 시장도 지금 뭐 매크로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2023년이 2024년부터는 좀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이제 계속해서 또 그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휴대전화 이런 시장들에 따라서 이런 수혜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추세적인 부분이 살짝 아쉽기는 해요. 최근 모습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오히려 저는 반대로 매수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단기적인 측면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내년을 보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매수가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보유 의견을 드렸고요.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좀 답답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그냥 좀 차분하게 들고 가시기에는 내년을 보면서 가져가시기엔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올샤님께서 LG 디스플레이도 참 고구마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긴 했는데 긍정과 부정 의견 잘 참고해 보셔서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예, 전 깨끗한 나라고요. 네. 4,000원에 10%요. 좀 오래 들고 계셨네요, 시청자님. 저 2년 좀 넘은 것 같아요. 2년 되셨고요. 네. 깨끗한 그래도 나라. 네. 또 최근에 뭔가 정치 테마주를 엮이면서 좀 상승 탄력을 받고 있긴 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뭐 손절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네. 그냥 놔두다 오늘 5%밖에 없었는데 비중이 5% 더 담았어요. 예, 근데 좀 겁이 나가지고 좀 더 담을 수는 있는데 더 이렇게 추가해서 할 수 있는데 내일이 좀 걱정돼가지고 혹시 또 많이 밀릴까봐. 그래서 조금 더 얼마나 더 제가 추가해서 되나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깨끗한 나라. 네. 부정세분과 긍정 한 분 나왔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부정, 긍정 중에 어떤 의견 듣고 싶으세요? 긍정이요. 긍정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신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워낙 또 변동성이 큰 테마이긴 한데 긍정 의견 주셨으면은 뭐 매수가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그런 욕심 좀 부려봐도 될까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4만 원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예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이런 그 정치 테마주를 방송에서 안 다루는 이유는 그렇죠? 변동성이 워낙 심한 데다가 또 영향을 받기도 쉽고 정치 얘기가
한쪽으로 쏠린 얘기를 하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걸 안 다루는 거죠. 하지만 정치 테마주가 우리나라만의 특성이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있다는 것은 팩트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으실 수 있으시면 수익을 얻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슈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준석 신당도 있죠. 네.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마 공직자면은 이 지금 10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도 살아있죠.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을 선택했다가 이번엔 험지 나가라는 저기 의견 때문에 또 뭐 안철수 전 대표랑 붙을 수도 있고 이런 이슈들이 큼직큼직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오리털 파카 만드는 업체 있죠. 예전에도 나왔는데 우리 오리털 파카 입었는데 뭐 보너스 받았다. 정다운이라든가 에이텍이라든가 이런 이재명 관련주도 지금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깨끗한 나라도 지금 밑에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조국 테마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번에 그 엄청난 그 거의 대선급 강서구청장 선거 그 열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지금 임박했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여러 이슈가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가 엄청나게 시세를 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잘 선택하셔서 빨리 발 빠르게 빠져나오실 수 있으신 분은 뭐 이걸 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물론 편하게 하려면 주도주를 하는 게 맞겠지만 이런 거는 이제 그 약간 뭐 5% 미만으로 하면은 재미가 있겠다. 10%니까 뭐 근데 지금 4,000원이니까요. 10%면 10%만 가져가 뭐 추가 매수의 생각도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하지 마시기 바라고 5% 미만 가지고 해보는 거는 정신 건강에 그렇게 해롭지 않다. 근데 이제 10% 20% 되면은 이제 정신 건강에 해롭고 주식을 하려는 게 이 어떤 것도 뭐 예를 들어서 계란을 저기 한 판에 3,800원짜리 사다가 한 비싼 계란을 6,000원 사고 싶고 이런 마음인데 주부님들의 마음이 더욱더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계란 후라이를 2개를 먹을 걸 1개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신 건강에 좋게 기분 좋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감 없는 비율 내에서 하시면 그렇죠. 이런 거 되게 조그맣게 투자해서 팍 튀기면은 네. 그 효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만족하시면 괜찮은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좀 고민이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 나라에 대한 상담까지 저희 도와드렸고요. 이렇게 또 불확실성이 많은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네 분의 한 줄 전략도 빠르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진욱 팀장님의 내일장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저는 내일장 투자 전략은 개별 종목에 대한 장세에 좀 대응을 하는 좀 시기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앞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개별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섹터 안에 좀 재료가 좀 부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1등주, 2등주, 뭐 3등주까지 수급이 가기 좀 다소 어렵고요. 예탁금이 크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보통 1등주나 2등주가 계속해서 순환매가 골고루 좀 돌아주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시장에서는 내가 기존에 물려있던 종목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기회비용을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종목은 안 갈 때 지금처럼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봇 쪽이 지금 굉장히 핫하고 또 온디바이스 AI 쪽이 또 굉장히 핫하고 좀 이런 쪽으로 많은 수급들이 지금 단기간에 몰려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나는 가만히 있을 때 다른 종목들은 계속 상승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일부 물려있는 종목의 비중이 너무 많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조금은 축소를 하시고 지금 주도가 잡고 있는 시기에 현 시기에 좀 개별 종목에 있는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들 지금은 같이 좀 뛰어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뛰어드는 부분들이 전혀 뭐 고점을 달성 안 하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뉴로메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SBB테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는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칩셋미디어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재료가 계속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연말까지는 지금 뭐 산탈렌에 대한 뭐 기대감이 뭐 계속 뭐 들어와 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시장을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아직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개별 종목으로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개별 재료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에 같이 참전을 해서 수익을 보든 손절을 하든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은 사이클을 돌리는 게 저는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시장만 보고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은 주도를 하고 있는 섹터 산업군에 같이 좀 참전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도하는 섹터 그리고 개별 종목 이슈에 좀 집중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재용 본부장님의 한 주의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도 이제 수급 쏠림 현상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좀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결국에 시장 분위기가 요즘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 느끼시는 부분이 좀 비슷하실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중장기 적인 종목들 진짜 수급은 좀 지금 약하지만 실적이 굉장히 뒷받침돼 있고 또 앞으로 성장에 대한 이런 의심이 없는 섹터의 종목들은 중장기로 살짝 그대로 두시고 왜냐하면 시장이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값을 다 못하는 종목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좀 홀딩하시고 보유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트렌드에 따라서 지금 특히 좀 저는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이 워낙 신규 상장주 에코프로버티라든지 두산로보틱스가 너무 수급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소외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게도 느껴지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단기적으로 비중을 대신에 크지 않게 들어가시면 지금 같은 장세에서도 뭐 큰 수익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소하게는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은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 잘 따라서 매매하시면은 좀 그래도 완전 나쁘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뭔가 개별주 장세 안에서 좀 수급이 쏠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신 소장님의 내일장 전략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전략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징자 게임 더 수익 챌린지. 오징자?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더 예. 챌린지가 나왔더라고요. 네. 재밌던데 5회까지 나왔는데 그거 보면 456인을 기업으로 생각하면은 그 456명 사연이 정말 다양하고 인종도 다 다르잖아요. 네. 언어도 다 다르고 영어를 알아듣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1인을 가리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 작업을 지금 하셔야 돼요. 456개의 정말 다양한 종목이 있었을 때 내가 막 게임을 해봐요. 혼자 무슨 거기서 달고나 뽑기를 하던 해가지고 시켜가지고 그래서 하나를 뽑던가 아니면 하나에 너무 그거면 최후의 3인이라도 세 종목 정도로 압축해가지고 지금 주도주를 꼽아놔야지 시장 지수가 오르더라도 소외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아까 전에 뭐 예를 들어 바이오나 게임에 막 비중을 왕창 넣으면은 올라가더라도 예를 들어 뭐 온디바이스든 HBM든 막 날아가는데 지수는 오르는데 나만 소외가 될 수가 있는. 혹은 아까 전에 막 대선 테마 중에 막 엄청나게 실어버린다거나 이러면은 저기 하는 거죠. 456인 중에 처음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탈락할 거를 자기는 그 기업을 갖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첫 번째 게임에서 탈락할 것 같은 기업들은 빨리 내치고 최후의 3인 정도에 들 것 같은 조건을 갖춘 기업들을 빨리 압축하셔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지수가 올라가서 타게 되면 순간적으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게 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빨리 세팅을 맞추시고 더 수익 챌린지에서 1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연말 랠리에 우리가 함께 올라타려면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포트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조선의 매니저님의 한 줄 전략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한번 짜볼 수 있을까요? 네, 성장주에 베팅하라라고 정했는데요. 지금 시장이 1999년도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그때 같이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수익도 못 내고 맨날 배를 쫄쫄 굶고 계셨는데 카카오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1999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때 상장해서 계속 상한가 갔습니다. 그래서 무려 50배 올라갔는데 100배 이상 올라간 종목이 너무 많았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 성장주를 보셔야 돼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가치 투자로 굉장히 유명한 몇 개 펀드 회사 펀드 수익률이 나왔는데 꼴등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성장주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돈을 벌 수가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 금지 일시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 5월, 6월까지 성장주를 베팅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여러분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빨리 포트를 성장주로 변경해서 단기간에도 많은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장주로 좀 바꿔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네. 성장주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뭐 로봇도 있고 AI도 있고 뭐 게임도 어떻게 보면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매니저님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성장주 sek터 어떤 섹터일까요? 저는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꼭 빠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그 외에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 인상 끝났기 때문에 금리 인상 수혜를 받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많이 빌려오는 데가 제약바이오하고 이제 성장주 쪽이거든요. 근데 반사이익을 다 받습니다. 이자를 조금밖에 안 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업종들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 우리나라를 책임질 먹거리를 책임질 그런 업종군이기 때문에 관심 보셔야 되고요. 그런 내용들을 포트폴리오에서 여러분들 보셔서 특히 이제 대장주만 보십시오. 1등이 안 가면
꼴등까지 2등부터 꼴등까지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각 그 업종군에 제가 말씀드렸던 각 업종군에 대장 한두 개씩만 여러분 파악을 하셔가지고 모니터링 하시면서 항상 강하게 움직일 때 보신다면은 단기에도 그리고 내년 6월까지 충분히 많은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성장주 섹터 여러 가지를 또 말씀을 해두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럼 정확히 어떤 종목일까? 네. 그게 제일 또 궁금하실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매니저님? 네, 네이버 밴드에 조선일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네이버 밴드에서 이제 링크를 걸어서 여러분들 트레이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상한가를 먹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밴드에서 링크를 걸어서 트레이딩할 수 있게 하나 알려드렸는데 거기에서 어제도 상한가 한 종목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 매번 보면 저도 사실은 이제 가치 투자로 되게 정평이 나 있는데 가치 투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을 했던 이유가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성장의 섹터에서 1등, 2등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개 방송은 제가 내일 그리고 매주 수, 금 장 끝나고 바로 오후 3시 30분에 유튜브에서 조선일 검색하시면은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도 추천드리고 방송에서 못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셔서 많은 정보와 함께 종목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무료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주상전화가 준비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어김없이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